또 제가 사실 학생들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절에 6개월의 모의고사는 아주 잘 보다가 수능을 망친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 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시 최저학력일 텐데 대체로 6개월은 그래도 괜찮게 봤는데 수능을 망쳤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9월하고 11월에 있어서의 학습 태도나 마인드, 그다음에 어떤 전략, 그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수시를 지원해 놓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안한 이런 어떤 수시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작년과 좀 달리 올해 마찬가지로 수시를 써놓고 9월부터 11월 달까지 뭐 그렇게 여유 있을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역시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 작년하고 태도에 있어서 달라진 점은 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일단 재수라는 상황에 놓이면 이제 한 수를 늘린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수시에 너무 큰 희망을 갖지 말고 최악의 경우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위한 수능 그리고 또 수시 최저 학력 기준을 위한 수능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끝까지 공부하는 것에 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다른 학생.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시를 작년에 이제 수시를 써놓고 구평을 보고 나서 아예 완전히 놀아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태한 마음에 대해서 막 견제를 했던 편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수시에 합격할 거란 보장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니까 수시를 써놓고 그냥 거의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정시에 완전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정시로 의대를 가겠다는 마음으로 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 저도 일단 제가 수시로 이번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정시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했고요. 수시를 쓴다면은 물론 수시 준비 열심히 했지만 연대가 수능 전에 시험이 있었으니까 연대 논술 시험 보고 나서부터는 이제 수능 뒤에 있는 논술 시험은 수능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수능 공부부터 열심히 했던 게 이번에 좋은 결과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원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단계도 막 발표되고 그래서 막 또 붕붕 뜨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람들이 보면 1단계 합격하고 나면 다 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작년에 너무 많이 겪어봐서 1단계가 다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의 바로 전에 1단계가 나오는 학교도 있었는데 아예 확인을 안 했어요. 그게 더 마인드에 좋을 것 같고 수능 끝나고 나서 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보면 큰일 났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좋은 노하우가 그런 거네. 지원해놓고 결과를 확인하지 말자. 제가 사실은 가끔가다 지방 같은 데 내려가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 가끔 물어봐요. 이 대치동 엄마, 뭐 강남 8학군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도대체 뭐가 달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때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강남은 정시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입시를 대비하고 지방은 수시로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라는 말을 가끔 해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달라진 점은 정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차이라고 하는 건 아주 미묘한 차이잖아요. 이제 거의 한 문제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끝까지 자신의 어떤 실력을 끝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시까지 가겠다는 생각으로 수능 공부를 한 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가장 근원적인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본 학생들 중에서 가끔가다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도대체 최상위권의 대학에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논술을 얼마나 잘 쓰는 거냐. 사실 이 질문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 중에서 가끔 혹시 그 재수생들 중에서 논술 전형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그 혹시 썼던 답안들 같은 거 혹시 볼 수 있냐. 이런 것들 꽤 의외로 질문들이 좀 많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쓰면 붙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 좀 꽤 있는데 우리 김동현 학생은 단수생이니까 더더욱이나 준비 시간이 이렇게 길지 못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논술에 대해서 그
자신감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 시험 볼 때 그 생각했던 거 하나는 출제자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도록 제시문이나 지문을 냈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논술 문제 풀 때. 그리고 사실 그 논술에 정형화된 패턴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저가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이번에 좋은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논술 전형을 썼을 텐데 작년에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와 올해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 차이? 나름대로? 작년에는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대로 너무 정형화되게 썼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그랬어요. 지문을 보면서. 그래서 최대한 생각 깊게 하고 저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를 저만의 언어로 잘 풀어내려고 했던 게 작년과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논술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꽤 있는데 우리 다원이 같은 경우도 보면 교과형 전형이 3개고 또 보니까 논술 전형도 썼어요? 저는 이번에 논술 전형이 아예 처음 준비해 보는 거고 의대 논술은 정말 어렵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되게 겁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 내에서 끝내려고 노력하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진짜 풀기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하고 다양한 방법을 많이 공부했고 근데 막상 보니까 좀 쉽게 느껴져서 당황했었는데 그냥 다 풀었던 것 같아요. 쉽게 느껴지는데 왜 당황을 너무 처음에 겁을 먹어서 아, 엄청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교과 내용이다 보니까 네, 증명 같은 것도 한 번씩 봤던 내용이라서 네, 좀 좋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의예과의 논술 전형에 합격했던 학생들을 제일 많이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다 맞았냐? 하나라도 좀 틀린 문제가 있냐? 이런 걸 의외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의예과의 논술 전형에 합격할 정도면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다 맞았어요? 다 맞은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틀리진 않은 것 같다. 우리 이상욱 학생도 연대 원주 캠퍼스를 지금 논술 전형으로 붙였죠. 어때요? 전 다 맞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맞은 건 아니고. 수학 마지막 문제를 과학을 풀다 보니까 이제 수학 마지막 문제를 제대로 증거를 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들고 그냥 딱 한 줄 적었거든요. 답을 그냥 딱 이거다라고 한 줄만 딱 적고 근거를 안 적어서 다 맞은 건 아니죠 그게. 근데 붙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는 그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되게 상대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절대화시키는 거는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또 막상 지원하는 학생들 간에 있어서의 그 해의 또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최저학력 부분들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그렇다면 재수 시기에 논술을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학생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냥 학원에서 그냥 논술 하라는 것만 그냥 시키는 것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 강남 쪽에서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또 수업하는 거 말고 대치동 나가서 또 주말에 논술학원을 따로 다니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한테 욕먹을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또 김도균 학생 같은 경우는 또 반수잖아요. 그죠? 또 그 전년도에 재수했죠. 어때요? 이 논술 대비를 이 재수 기간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네, 저는 이제 주변에 따로 대치동에 논술학원에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이제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 준비해주는 논술 수업에 충실하고 수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논술을 준비했던 게 좋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나름대로는 학생이 아까 이렇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뭐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대학에서 모의논술 문제를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모범 답안도 있고 대학에서 이제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숙제했냐는 같은 걸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 하는 생각과 제가 생각한 것과 이 모범 답안이랑 나온 거랑 차이점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힘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 말이에요. 사실은 논제를 많이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쓴 글을 정말 많이 읽어보고 많이 생각해보는 게 여러 편의 글을 써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는 진짜 바람직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수업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해보는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학생들. 예, 저는 이제 융합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과학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지만 논술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과 논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교과 위주로 많이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수학원을 다니시면은 여기서 수업을 받는 양이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얼마나 자기가 복습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생들. 저는 일단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제 자신이 채점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답안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어보면서 그 딴지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을 답안지에 조금씩 첨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자신이 너무 자신의 답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답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아무튼 그 조금 우리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이 저는 재수생들이 아무래도 수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을 빼놓고 고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거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논술 대비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인 어떤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수업을 충실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겠죠. 사실은 그 수업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 또 자기가 작성했던 어떤 여러 가지 답안들을 놓고 자기 스스로가 좀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의외로 재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이 훨씬 더 글을 잘 쓸 수 있는 힘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철이 좀 들었기 때문에 예, 조금 생각하는 힘들도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